안녕하세요. BBS 불교방송 신년 특별대담 미래와 마음의 대화의 일부 진행을 맡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온 수잔 양 교수입니다. 인공지능은 이제 우리 삶의 일부가 되었죠. 그렇다면 우리가 인공지능을 바르게 이해하고 인간이 무엇을 해야 하는 그런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한국의 전통수행법 가나선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수불 스님과 마음의 역할을 강조하는 양자물리학자 미나스 카파토스 교수님을 모시고 인공지능에게는 없는 마음이 무엇인지 또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좋은 반갑습니다. 인연입니다. 제가 질문을 두 분께 드리겠습니다. 요즘 그 인공지도가 굉장히 화두인데요. 인공지능이라는 그 용어, 그렇다면 사람과 인공지능, 그게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시는지 스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인공지능하고 사람하고 다른 점을 한 가지 들으라 하면은 인공지능 따라 수행해 보라 하면은 과연 인공지능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있을까? 앞으로는 뭐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될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인간은 스스로도 수행할 수 있고 또 누가 시켜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인공지능은 과연 인공지능 스스로 이제 수행의 어떤 프로그램을 입력시켰다고 해서 수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앞으로는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앞으로는 인간 사회에 굉장히 유능한 어떤 입장으로 발전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인공지능이 없으면 앞으로는 또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어떤 시대가 조만간에 오지 않을까. 인공수임이 대세라고 할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 올린 것처럼 수행을 인공지능에다가 대입할 수 있을런지 없을런지 그거는 확실히 지금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인공지능의 수행을 대입할 수 있다면은 인간한테 조금 더 효과적으로 이익을 줄 수 있는 어떤 입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지만 그게 과연 가능할까? 이런 어떤 입장의 것은 있고 그렇지만 인공지능은 인간한테 앞으로도 유익하게 많은 사람들한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인공지능에 대한 깊은 어떤 내막을 제가 제대로 숙지하고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도 세상에 없는 어떤 지능이 하나 툭 튀어나와 가지고 우리의 어떤 미래 사회를 뭐 이렇게 밝게 만들란지 어둡게 만들란지 알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지금 우리가 놓여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밝게 사용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노력을 우리 인간 스스로 경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뭐 걱정도 해봅니다. 뭐 제가 걱정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처음 겪는 일이니까 수행자의 입장에서도 인공지능이라 하는 것이 긍정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것은 아닌데 걱정은 많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음은 카파토스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과학자로서 특히 양자 역학을 하는 교수님께서는 이 용어에 대해서 AI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Thank you for the question, and I'm very happy to be again meeting your venerable Subal Sunim. Our conversations, our relationship is
much more important than AI. So AI is a new thing, quote unquote, and it seems to be driven by data. In fact, it is about data. Data have information, but data by themselves cannot make decisions. I think this is what the Venerable Sybil Sunim was just saying. So we'll have to see where it goes. The question was asked about as a quantum physicist. Actually, quantum physics has nothing to say about AI. Nothing. So I'm sure that eventually they're going to say, can AI do quantum physics? When that happens, I would be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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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 surprised. So, yeah, I guess that's all I like to say now. It's a new thing, and as the Venerable Sunim said, we have to see where it takes us. 그 현재는 인공지능의 시대라고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러면서 어떤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 오히려 그 마음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사실 우리는 오랫동안 특히 과학자들은 이 마음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과학자로서 개인으로서. 그렇다면 그 양자역학에서는 제가 듣기로는 마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특히 카파토스 박사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신데 그러면 그 카파토스 박사님께서 보는 양자역학에서 보는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The function of the mind is very important. Everything in the universe depends on the mind. The mind, if I may say so, is not up here. It's up here, but it's everywhere. So actually quantum mechanics has some things to say about the mind, but not the origin of the mind. So I think the origin of the mind is where quantum physics and Buddhism come together. In quantum physics, the mind is there to allow humans to interact with objects. So the subject is the observer, who the observer is, and the objects can be things like this cup, or it can be another person. So the mind is very important because it gives us ways to approach the most fundamental issue, which is the subject-object relationship. Subject-object. And actually this is what Lord Buddha also said. And again, this is why perhaps Buddhism and quantum mechanics have so much in common. We can talk more about it. 종교에서 궁극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행복입니다. 근데 이제 AI 시대에서 과연 인공지능이 행복을 어느 식으로 우리한테 가져다 줄란지 그것 조금 종교적인 어떤 입장의 눈으로 봤을 적에 차이점이 없잖아 있을까 하는 우려 섞인 생각을 하게 되고 불교에서 얘기하는 마음이라 하는 것은 일체 모든 것이 다 드러나 있는 이 외에 또 다른 것이 있을 수 없다 하는 차원에서 마음을 따로 찾고 구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진리 그대로가 과거, 현재, 미래에 관계없이 현재
이 순간 여기에 몽땅 다 드러난 이 일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은 따로 찾고 구하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깨달아서 그걸 자각했느냐,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런 어떤 차이점을 종교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AI에서는 그 마음을 어떤 식으로 정리하고 그 우리들한테 얘기하려는지 그거는 참 알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AI가 지금 어느 수준까지 마음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있는지 그게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궁금하고, 앞으로는 계속 진화해서 더 큰 많은 정보를 가지고 우리한테 아마 이익을 나누려고 하는 어떤 입장도 있을 수도 있고, 질문을 던져서 또 자기가 학습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기회를 가질 수밖에 없을 건데, 과연 그런 AI가 종교에서 얘기하는 행복 추구하고 AI가 생각하는 행복 추구하는 모습이 같을란지 다를란지, 그건 뭐 결론을 얘기하기보다는 그렇게 이제 조금 의문스럽다, 의심이 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시점입니다. 그래서 AI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으면은 깨달음에 대한 어떤 입장을 정리해서 우리한테 드러낼 수 있겠지만, 인간처럼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어떤 입장을 못 가졌다 하면은 깨달은 사람의 어떤 정리된 내용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은 깨달음도 어느 정도 접근해서 자기가 소화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은 깨달음을 어떤 식으로 소화할 수 있을런지 그것은 참 제가 알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행복 추구권을 가지고 있고 누구나 다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 하여튼 중차대한 어떤 시점에 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우리가 경험 못 해봤던 그런 세계를 지금 가고자 하는 어떤 입장에 처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찌 보면 혼란스럽기도 하고, 또 쉽게 또 정리되어질 수 있는 바탕이 함께 열려가 있기 때문에, 아는 사람은 알고 간다 하지만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어떤 입장이 아닌가. 이것이 조금 더 세월이 지나가면은 어느 안정궤도에 들어가게끔 되겠지만, 그 시점이 도대체 그것도 언제인가 알 수는 없고, 이런 대담도 굉장히 어찌 종교적인 어떤 입장과 과학적인 입장의 접근이라고 할까, 어떤 차이점이라고 할까, 이런 대담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획기적이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한테 효과적으로 이익을 좀 가져다 줬으면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신경공학을 전공하는 저는 AI를 사실 제 연구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데, 일반 사람들을 보게 되면 과학자들도 마찬가지고, 마치 AI를 인간이 만든 인간으로 생각하고 이용하는 것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남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도 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분 말씀 듣고 싶습니다. Yeah, I mean, the concern is the use of AI, and but you assign human qualities to the mind, or say that AI acts like the mind, goes in an area that AI was not intended to be. So there is a lot of misconceptions about AI. And these misconceptions can cause people confusion. Venerable Sybil Sunim asked a very important question: can I be enlightened? If AI cannot be enlightened, then it has no mind. So there must be a reason that AI is created, and I think it has to do with information, using useful information, but that doesn't mean that it is intelligent.
Because if it's intelligent, can AI be Buddhist? Clearly not. Unless the creators of AI are Buddhists, then it's a different story. So I have more other concerns about AI. The concerns have to do with how it's being used. Is it going to be a weapon? Is it going to be something to fight each other like we do now? And perhaps information, let's just call AI based on information, is something that we should be concerned. But AI itself is not a human being. So this is a big misconception that maybe the creators of AI have made, which confuses people. I, like Venerable Sunim, I'm concerned about the use of AI, not whether it is intelligent or not intelligent. Because AI has no mind. AI가 스스로 수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닐 수만 있다면야 또 다른 획기적인 입장이 되겠지만 내가 볼 적에는 그런 어떤 역량을 가질 수는 없을 것 같고 비슷한 어떤 유형의 어떤 입장을 가지게 될런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모든 것이 다 생각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씀을 일찍이 하셨지만 AI도 아마 그 일환으로 생각되어지는데 AI가 아무리 엄청난 발전과 변화를 가져다 준다 하더라도 스스로 사고하고 행복해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기 전에는 어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를 만드는 사람이나 AI를 활용하는 사람이나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어떤 입장을 잘 다뤄야지 우리 인류의 희망이 있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 카바도스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AI가 이상한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됐을 적에 인류의 불행은 앞당겨질 수 있다 하는 우리의 말씀하신 것을 공감합니다. AI가 우리 시대에 지금 함께하고 있다 하는 사실은 부정할 수도 없고 우리가 수긍은 하지만 그 AI를 우리 인간이 어떻게 잘 다뤄가지고 좀 더 인간답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그것이 걱정됩니다. 지금 그 AI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 인간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They say that we live in the era of AI. I'm waiting to see if that's true or not. I'm not sure it is the case. I'm not sure it's the case that we live in the era of AI. We certainly live in the era of information. Information. But is it, after all, AI is only a few years old, right? Has not been around. So to make projections right now about AI, I think it's a little bit premature. As a scientist, I'm always wondering what is going on, because science asks questions, what's going on? And I don't see AI playing a role in quantum mechanics, to be honest with you, because quantum mechanics, like Buddhism, is concerned about the relation between the subject and the object. So let's take this a bit further. In our conversation, I am the subject and you are the object.
But we know that's not true because you're the subject and I'm the object. So it's a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e relationship, not names we give to things. 그렇죠. So until AI answers us about the relationship, it's just a tool. Nothing more than that. 부처님은 모든 것이 꿈과 같다고 했는데 AI의 어떤 정보력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바깥으로 많이 이제 치고 하는 것 같아요. 막 달려나가는 것 같아서 어찌 보면 정보량이 넘쳐 좋은 정보만 있는 게 아니고 안 좋은 정보도 함께 넘쳐가지고 이 혼란을 겪을 수 있는 어떤 위험의 소지가 적잖이 이제 존재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진다고요. 근데 이제 그것을 어찌 보면 내면으로 돌이켜가지고 주관과 객관이 본래 하나인 그 나눠지기 이전의 그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 같으면은 참 어떤 위험성도 없어지는 그런 어떤 어려움을 겪지 않고서도 그런 모든 관계를 다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는 어떤 의치에 올 수도 있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어떤 입장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고 수행을 좀 더 멀리 하지 않을까 이 걱정이 돼요. 근데 오히려 그럴수록이 수행에 관심을 갖고 주관과 객관을 좀 더 뚜렷이 볼 수 있고 본연의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서 주관과 객관이 둘이 아닌 그런 자리를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과학계에서 AI를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용하고 있었어요. AI를 만든 게 인간이잖아요. 근데 지금 시대에는 어떻게 보면 그거에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마치 AI가 사람보다, 인간보다 더 수월한 것처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오해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남용하는 거에 대해서, 그다음에 AI가 정확히 뭔지 모르고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AI가 인류를 위해서 희망을 가져다 주는 어떤 입장에서는 바람직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또 AI가 주는 부작용도 없잖아 있을 수가 있어서 굉장히 참 위험하다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고 그렇지만 이미 그것이 생활화돼서 모든 전반적인 데 다 사용되고 있는데 이제 그것을 뭐 돌이킬 수 없는 입장에 와 있다 생각이 돼요. 근데 그것을 우리 인간 따라 잘 사용하라 하면 그것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만든 사람이나 그 기능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인간들이 그걸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가능성을 열어놓고 AI를 사용할 수 있게 하면은 훨씬 더 편한데 이게 인간이 망각의 동물이라 자꾸 기억도 잊어버리고 멀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AI에 의존하는 그런 기회가 더 이제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것이 마치 우리 몸처럼 필요한 것처럼 인식돼 가지고 안 쓰면 안 되는 습관화됐죠. 근데 점점 습관화되면서 AI화 되니까 인간이 AI 같고 AI가 인간 같은 그런 입장의 시대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럴 때 이제 굉장히 위험한 어떤 요소가 함께 자리하고 있는데 그 요소를 어떻게 잘 이겨내고 풀어낼 수 있느냐. 그 종교의 역할이나 또 종교 특히 그 가운데서도 마음을 보게 만드는 수행이라 하는 것이 그것을 극복하게 만드는 좋은 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안 그럴 것 같으면은 이용 안 할 수도 없고 이용하고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하니까 점점 온몸이 한 덩어리가 돼서 AI가 사람이고 사람이 AI인 그런 입장으로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부정할 수도 없고 외면할 수도 없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자기 정신 차려서 올바른 가치관을 눈뜨기 위해서는 수행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근데 그런 수행 가운데서도 어떤 수행을 해야지만이 좀 더 효과적으로
AI와 더불어 함께 동행하면서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AI is not a human being. AI is not a human being. AI is not a human being. And those who try to make it be like a human being, then I say, what is your purpose? What are you trying to do? See, in science, as in Buddhism, we ask precise questions. The answers may not be precise, but we ask precise questions. So, in this particular case, it looks to me like there's another agenda. I don't know what the agenda is. So I have a question for the creators of AI. Can AI solve Schrödinger's equation? 앞으로 세월이 가면은 생각하는 바가 이루어질런지는 알 수는 없지만 지금 현실 속에서는 아직까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Right. 네, AI는 우리는 눈을 가지고 보지만 보고 바로바로 얘기하는데 AI는 입력된 것만 가지고 얘기하니까 이게 인간하고 틀린 거죠. 그러니까 감정이 있을 수가 없지. Correct.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스님 말씀도 제가 많이 듣고 그다음에 그 카파토스 교수님 말씀도 많이 들으면 role of mind 그 마음의 역할이 제가 볼 때는 AI는 감정도 없고 그다음에 그 마음이라는 그 가장 중요한 인간의 본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랬을 때 이제 그거를 잃어버리면 인간이 우리가 그걸 잃어버리면 AI보다 못해지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중요성을 얼마만큼 우리가 가능하게 해야 될지. 네. AI가 굉장히 엄청난 일을 벌린다 하더라도 사람 하나의 생명보다 귀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엄청나게 귀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AI가 물론 사람을 살리는 행위도 하고 죽이는 행위도 하겠지만 그것은 입력된 그 입장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AI 스스로가 판단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어떤 지능을 언제 가질란지는 몰라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질 뿐이지 가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감정도 가지고 있고 희로애락도 느끼고 온갖 이런 어떤 생명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의 생명이 AI 어떤 가능성을 열어 보이는 것보다도 더 귀중한 입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젊은 세대를 스님 제가 보면 AI하고 같이 자라나는 세대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사실은 AI가 훨씬 더 그러니까 본인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핸드폰 가지고 다니는 것만 봐도 그것이 없으면은 자기가 없는 것처럼 네. 늘 그것을 그냥 같이 동행하는 이미 이제 습관화돼서 네네. 이걸 어떻게 떼어놓을 수 없는 어떤 입장이 됐어요. 네네네. 거기 없으면 불안해하고.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더 가까이 하고 하는 것 같지만 그런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정신력. 그것을 이제 어떻게 배양하고 어떤 식으로 그걸 극복할 수 있게끔 본인 스스로가 그런 가능성을 열어보이지 못하니까 그런 가능성을 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한테 어떤 충고를 해야지 그런 입장에서 벗어나서 홀가분해질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우리가 함께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My concern is the role of the smartphones.
That's my concern. Nobody's talking about that. A few years ago, in the Seoul subway, it was mostly young people looking at smartphones. Now, everybody is looking at smartphones. So I have a theory that actually the ruler of the world is a smartphone. It's not a dictator in the sense of dictatorship, but it's really now if you take the Seoul subway, people of all ages are using. So a couple of years ago, I said, okay, these Koreans are very smart. What are they doing with the smartphones? So I went over like this, trying not to be too obvious. And this old man was playing games. So my concern is smartphones. Okay. Smartphone, the children when they're born, maybe you have an opinion on this, they immediately know how to use smartphones. What's going on there? 그래서 지금 문제점들 다 하면서 지금 과학에서 양자역학과 불교의 가장 일치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역할이 그게 어떻게 보면 수행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 중독이 돼가는 그 AI 시대에 AI를 너무 의존하는 이런 시대에 과연 젊은 사람들한테 그 문제를 우리가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로서 AI라는 것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얼마만큼 책임을 져줄 수 있는지 개인적으로 궁금하거든요, 스님. 그래도 책임을 줄 수 있는 데까지는 줘야지 어른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방치해놓고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하는 그것은 더 위험한 발상이죠. 어디든지 그 가운데서 누구라도 정신 차려서 좋은 어떤 인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길 안내를 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현실 아닐까. 이제 그것을 좀 더 강하게 하느냐, 약하게 하느냐, 지속적으로 관계 당국자들이 함께 교육하는 그 현장 속에서도 그런 데서 벗어나서 조금 자연하고 한 덩어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근거 있는 가르침이 꼭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자연으로 많이 돌아가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You wanna add something? I totally agree with Venerable Swami. We have lost touch with nature. And this is creating huge problems. Pollution in the air, pollution in the oceans, extinction of the species, just to mention a few. Homo sapiens sapiens, or Homo sapiens sapiens, is at most 250,000 years up here on Earth. The dinosaurs were on the Earth for 300 million years, 300 million years. And all of a sudden, they were gone. So Homo sapiens sapiens, we think we're very smart, and now we invented AI. But the teachers, Lord Buddha, for example, the teachers, the great teachers of humanity, tell us, know your own mind. The great Socrates, the ancient Greek philosopher, said, one thing I know is I know nothing. This is the greatest wise person said, I know nothing. 근데 AI하고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점점 사람이 자기 본성을 잃고
기계 속에 들어가서 사는 줄조차 모르고 시간을 보내는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이런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어떻게 하면은 본성을 잃지 않고 본연의 자세를 잃지 않고 그런 기계를 사용하면서도 의연하게 이제 그것을 생각하는 바탕의 중심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 착할 선자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아무리 흐트러지는 그런 속에서도 우리도 모르죠. 나도 모르게 거기에 자꾸 흡수돼 가지고 나도 모르게 기계화돼서 기계화되는지도 모르고 기계화됐는지도 모르고 한 덩어리가 돼 가지고 시간을 보내는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 함께하고 있는 어떤 현실 속에서 있는데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노력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가지기란 엄청나게 힘들고 그런 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기계화돼 가고 있는 어떤 입장을 좀 더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은 어떻게 됐든지 자꾸 참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을 완전히 그걸 온몸으로 숙지할 수는 없지만 2년이라도 심어주면은 그래도 조금 낫지 않을까. 아무것도 안 해주는 거하고는 그래도 변하게 하려고 하는 노력이라도 해주는 거하고는 차이점이 아마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람의 본성은 기계하고 또 따라서 쉽게 그렇게 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기계가 사람의 마음을 바꿔놓는다고 하더라도 바꿔지는 것이 아니듯이 언젠가 한순간에 정신 차리게 되면은 자기 본연의 모습을 눈뜨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것은 인간이 어찌 보면은 좀 더 슬기로워졌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도 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긴 하는데 참 어찌 보면은 나도 그래요. 알듯 말듯 하면서도 이 걱정을 어떤 식으로 나눠야 될런지 나 혼자 걱정 고민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이 알고는 있어야 된다. AI를 다루고 기계를 다루는 모든 분들이 자기 본심을 잃지 않고 기계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어떤 입장이었으면은 좋지 않을까. 말고 기계를 다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본인들도 걱정을 하겠죠. 내 본성을 자꾸 잃어가는구나. 여기 시간을 너무 뺏기는구나.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지 내가 좀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런 어떤 가치관을 얻으려고 하는 노력이 또 한편으로는 살아나고 있지 않을까. 그런 데다가 아마 희망을 걸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AI의 그 인공지능의 정말 정의가 뭔지 그게 뭔지를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만든 게 우리라는 거, 인간이라는 거, 정체성도 알아야 될 것 같고, 우리 지금 세대가 AI를 만든 세대가 그 AI라는 그 거기서 나오는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우리가 제시해 줘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공감합니다. Exactly. 오늘 안국선원 수불 스님과 미나스 카파토스 박사님 모시고 인공지능 시대의 마음이 어떤지, 마음이 무엇인지, 인간을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말씀 나눠봤는데 두 분 너무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간 가졌습니다. Thank you. 고맙습니다.